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제가 헤드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피사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 강좌를 보고 제가 아는 동생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형, 그러면 그 야외에서 결혼식장을 갔는데 거기 온 그 포토그래퍼가 헤드를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하던데 야외는 천장도 없잖아. 그럼 왜 그렇게 놓고 찍는 거야?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될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난 시간은 이 헤드의 각도, 그러니까 헤드를 어떻게 돌리는 것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바운스의 어떤 그 현상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요 발광부가 있죠. 요 발광부 안에 오토줌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발광부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 이것, 그러니까 확산각이죠. 확산각에 따라 가지고 피사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일 먼저 남들한테 잘 안 가르쳐 드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드 라이트를 빵 하고 발광을 하게 되면은 모든 그 조사 범위가 일정하게 조광이 되느냐,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제가 시범을 통해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mm 마크로 렌즈를 빼놓고 50mm 렌즈를 잠깐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각이 조금 넓은 50mm 렌즈를 꼽았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세팅은 적당히 자동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뭘 조정을 하냐면은 줌을 당길 거예요. 매치에서는 8R라고 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토 줌이 나오는데, 오토 줌을 제가 105mm까지 당겼습니다. 이렇게 105mm 세팅을 하고 렌즈는 50mm.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스피드 라이트가 조광하는 각도가 넓지 않고 이렇게 좁게 조광이 되고, 렌즈는 105mm보다 더 넓은 각도를 찍게 되겠죠. 오늘 말을 엄청 버벅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라이트의 불빛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어디다 대고 한번 찍어볼까요? 저도 꼼수를 좀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라이트를 이렇게 스탠드에다 올려놓고, 자,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을 해가지고 스피드 라이트를 조금 더 가까이 두고, 자, 가봅시다. 잡아. 좋아. 자, 하나, 둘, 파이어. 아주. 자, 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복잡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조광이 되는 가운데 부분은 빛이 강하다는 거죠. 강하고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좀 하드하다. 그리고 사이드로 갈수록 하드가 한국말이야? 한국어로 예, 한국말이 어려워요. 가운데로 갈수록 밝고 좀 하드하고, 단단하다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리죠. 좀 거칠고, 그리고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빛이 약해지면서 소프트해지는, 그게 일반적인 광원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중간은 강하고 사이드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바운스를 안 하는 촬영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가운데 강한 빛은 사용하지 않고 이 주변으로 뻗어나오는 부드럽고 조금 약한 광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운스를 하지 않을 때도 이런 식으로 45도 각도로 발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오토 줌 기능,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확산각을 가지고 어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콘트라스트란 단어가 있죠. 명암이란 뜻인데, 그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가는 단계죠.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 그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글쎄요, 보기가 좋은 걸까요?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명암을 요 확산각을 이용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하려고 피사체로 소니의 반근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렌즈의 이름이 300G예요. 300mm G 렌즈. 300g이죠. 그래서 반근입니다. 자, 이 녀석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리고 공평한 발광을 위해서 스탠드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테스트니까 같은 위치에서 조광을 하려면 이렇게 스탠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는 SMDV에서는 미니 소프트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걸 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발광을 하면 어때요? 발광부의 크기가 요만하죠? 그리고 이 앞에다가 소프트박스를 붙이게 되면 발광부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죠. 정확한 비교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프트박스는 자체적으로 디퓨즈한 빛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기에서 오는 차이점을 느끼시기에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카메라의 세팅은 자동. 눈부시라. 스피드라이트의 세팅도 역시 자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촬영하려고 그러는 요 문자판 부위, 여기를 조준을 해놨고요. 자, 다시 마크로 렌즈를 끼웠고요. 이제 촬영을 해봅시다. 자,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무시 긴장을 하고 있나 본데요. 자, 문자판에서 저 셋이라고 써진 저 부분에다가 조준을 해서 오케이, 한 장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 이제 SMDV 소프트박스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꽂아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꽂고 고정용 요 밴드를 한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붙이면 아주 깔끔하게. 자, 다시 저 셋 버튼에다가 포커스를 잡고 한 장 찍었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한 장은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은 그림자가 부드럽게 감싸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스위치 부분을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크게 그렸군요. 저 스위치 부분을 옆에서 확대를 해보면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스피드라이트 헤드에 아무것도 안 붙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빛이 이렇게 조광이 되겠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림자가 이렇게 아주 진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광부가 좀 커진다.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발광부가 이런 식으로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일자로 빛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빛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사방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 그림자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이 정도 어때요? 그림자를 감싸주게 되는 거죠, 빛이. 그래서 발광부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콘트라스트가 훨씬 부드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바운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바운스를 써가지고 이런 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가? 물론 당연히 가능하니까 제가 오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카메라가 여기 있고 여기에 뭔가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스피드라이트를 이렇게 위로 올렸는데 발광부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쏴버렸다. 그러면 좁은 면적에서 이런 식으로 광이 나오겠죠.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어때요? 콘트라스트가 좀 강한 사진, 그림자가 좀 짙은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짙은 사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운스라는 기술 자체가 여기에서 난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빛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특히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 부딪힌 빛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진 빛이 또 이렇게 바운스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짙을 수도 있고 옅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촬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 그런 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 경우는 발광부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더 조사각을 넓혀주게 되면 어때요? 이 전체가 발광하는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커다란 발광부가 형성이 되면서 훨씬 더
부드러운 인물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광하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더 크게 만드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오토 줌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오. 스피드라이트의 헤드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오토 줌 해가지고 여기에 반사경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 튜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로 당기게 되면 이 앞에 와서 튜브가 딱 달라붙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꽤 넓은 범위를 조광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줌을 좀 당긴다. 그러니까 105mm, 뭐 85mm 이렇게 하면 이 반사경하고 튜브가 뒤로 후퇴를 하면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빵 터졌을 때 이 통로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좁은 범위를 조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좀 진한 사진을 찍고 싶다. 바운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줌을 쭉 당겨 가지고 좁은 범위를 조광을 하세요. 그리고 콘트라스트가 좀 떨어지는 좀 평평한 느낌의 좀 콘트라스트가 약한 부드러운 느낌의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훨씬 더 넓게 와이드하게 이 플래시를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토 줌 기능이 없는 스피드 라이트들 있죠. 매치에 뭐 45CL4 같은 경우에는 오토 줌이 안 달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앞에다가 와이드 리플렉터를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훨씬 더 넓게 조광을 하죠. 와이드 리플렉터가 없다. 그러면 옴니 바운스라는 게 있죠. 옴니는 요 위에다가 요렇게 덮어 씌우는 하얀색 플라스틱 그 커버 같은,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면 인터넷을 뒤져보십시오.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자, 이 옴니는 이 안에서 빛이 맞고 절반 정도만 밖으로 빠져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퍼져요. 그래서 옴니를 발광부에다가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나오던 게 이 위에 옴니를 씌우면 이렇게 굉장히 넓게 거진 180도 이상 발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부드러운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옴니 바운스의 최고의 그 장점은 어안 렌즈 같은 거 사용했을 때 직광으로 꽝 때리면 이 전체를 조광할 수 있는 기능, 뭐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설명을 제가 드렸으니까 이제 바운스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촬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번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 스피드라이트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도 모델로 수지가 나와줬고요. 첫 번째로 제가 찍을 거는 105mm 줌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지야, 여길 봐. 좋아요. 자, 제가 105mm로 줌을 쭉 당겨가지고 한 요 정도 범위를 광원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사정 보지 말고 와이드 리플렉터를 꺼냈습니다. 이 와이드 패널을 이렇게 꺼냈으니까 몇 mm가 됐냐면 12mm가 됐어요. 좀 전 촬영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조광이 돼서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겠죠. 자, 여길 봐. 이 두 장의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조금 좁은 범위를 조광한 사진은 반사광이 좀 강해지면서, 반사광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광부와 암부의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사광이 좀 적은 이 두 번째 사진은 광부와 암부의 차이가 조금 더 적다는 얘기고. 참 설명드리기 쉽지 않네요. 자, 요점을 정리해 드리자면 바운스 촬영에서도 콘트라스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좁은 부분을 조광을 하면 콘트라스트가 세지고, 넓게 조광을 해버리면 콘트라스트가 좀 낮아져서 더 부드러운 사진이 나온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테스트를 해보세요. 줌 비율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테스트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좀 편한 기술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